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C 최적화 중에서도 이제 디스크 용량 늘리기에 대해서 팁을 드릴까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디스크 정리하기, 두 번째 최대 절전 모드 끄기, 세 번째 WinSXS 폴더 정리, 네 번째 윈도우 업데이트 내역 정리하기, 다섯 번째 시스템 보호 끄기. 자, 요 총 다섯 가지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디스크 정리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디스크 정리하기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정리 툴이에요. 네, PC 들어가시고 보시면은, 자, 드라이브 중에 본인의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 있어요. 자, 그걸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면은 속성이 있죠. 자, 속성 눌러 주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디스크 정리를 눌러 주세요. 자, 그리고 왼쪽에 이런 창이 뜰 텐데, 여기서 시스템 파일 정리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자, 스캔이 끝나고 나면, 자, 이런 창이 또 뜨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도 지금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목록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디스크 정리를 오랜만에 하시거나 혹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총 합계도 되게 클 거고요, 용량이.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런 목록도 아마 저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이 목록 중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우선 잘 모르시는 것들은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대략적인 설명이 있고, 없는 것도 있긴 한데 어떤 것들은 이런 파일 보기도 있으니까 이런 걸 눌러서 그 파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유저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기 다운로드라는 곳이 있는데, 요게 어느 위치냐면은, 윈도우 10 기준으로는 처음 내 PC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거나 할 때 이제 자동적으로 내가 받은 파일이 저장되는 공간이 여기인데, 지금 요 정리 툴에서 요 다운로드도 지워버리면은 요 폴더 안에 있는 그 다운받았던 파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혹시나 중요한 걸 다운받아 놓은 게 있으시다면 다른 곳에 미리 백업을 해 두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요 문제가 해결이 되셨다면은 이제 뭐 다른 것들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사실 크게 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이미 정리를 하기로 생각을 하셨다면은 방금 알려드린 다운로드 폴더 말고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 다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자, 한 번 더 물어보죠. 자, 파일 삭제. 자, 그러면 이제 쫙 스캔이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방 끝나는데, 아마 정리를 한 적이 없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요 시간이 아마 꽤나 걸릴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끝나면은 창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디스크 정리는 완료가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최대 절전 모드라는 게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절전 모드가 있고 최대 절전 모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절전 모드는 뭐 PC를 사용하지 않거나 오랜 동안 움직임이 없을 때 전원을 최대한 약하게 만들어서 그냥 컴퓨터를 잠깐 졸게 해주는 거예요. 켜져는 있지만 뭐 모니터도 꺼지고 각 부품에 들어가는 전류도 줄여줘서 말 그대로 절약 모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최대 절전 모드는 뭐냐? 최대 절전 모드는 컴퓨터가 꺼지긴 꺼지는데 내가 작업하고 있던 지금 그대로 꺼지는 거예요. 이 기능은 노트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개발되고 그 노트북에 많이 탑재된 기능이었는데, 지금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설치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꺼지기 때문에 꺼지기 전 상황을 그대로 하드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작업하던 게 많다면은 그
용량만큼 하드 용량을 잡아먹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쓰실 거 쓰시고 이제 PC를 그냥 다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 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뭐 노트북 사용자들도 대부분 뭐 절전 모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아마 쓰시는 분들은 최대 절전 모드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이걸 해제를 안 하시는 게 좋지만, 뭐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끌 때 프로그램 다 끄고 사용하는 거 다 닫고 저장하고 그냥 끈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필요가 없는 기능이에요. 일반적으로 안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하드 용량만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요걸 끄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우선 하나 알려드려야 될 팁이 있어요. 어,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명령 프롬프트라는 창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려드릴 위치에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불러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자주 사용할 수도 있으니 아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꺼내 놓으시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자, 우선 시작 버튼 눌러주시면 이 톱니바퀴 설정이 있습니다. 자, 눌러주시고, 자, 이 중에서 개인 설정, 자, 요거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작업 표시줄이 있어요. 요거 클릭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시작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거나 윈도우즈 키 플러스 X를 누르면 표시되는 메뉴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윈도우즈 파워쉘로 바꾸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 자리에 명령 프롬프트가 있는 거고요. 자, 요거를 켜면은 요 자리에 파워쉘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켜져 있을 거예요. 초기 값은. 요걸 꺼주시고 닫고 시작 단추에 마우스 올리시고 우측 버튼 누르시면은 나오는 창에서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가 관리자 모드로 열리는데요. 자, 그러면은 최대 절전 모드를 꺼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오프, 이게 끄기 명령어죠. 요거를 복사, 명령 프롬프트에 붙여넣기, 엔터. 자, 요렇게 하면은 최대 절전 모드가 꺼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확인해 보시면 용량이 많이 줄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요 명령어는 다시 켜는 거고요. 사용하시다가 필요하신 부분들은 ON 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다시 켜집니다. 그리고 또 OFF 명령 사용하시면 다시 또 꺼지고요. 이 명령어는 제가 제 영상 설명란에 적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일일이 손으로 치실 필요 없이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대 절전 모드는 끝났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WinSXS 폴더를 정리할 건데요. 우선 이 폴더는 윈도우에 내가 사용하는 중요 구성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데이트를 윈도우를 하게 되고 뭐 드라이버 같은 것들이 깔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중요한 정보 혹은 중요한 파일들이 이 폴더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느냐? 윈도우가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버전이 깔리면서 이제 지난 버전, 구버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돼요. 남아있는 이유는 우선 그냥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우선 따로 뭐 정리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최신 버전을 깔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롤백을 위해서 남겨두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어느 정도의 테스트가 거쳐서 나오고 막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있는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걸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용량도 기가 단위로 되게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시다면 한 번쯤은 정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폴더이기 때문에 강제로 지우거나 혹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권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전하긴 하지만 뭐 컴퓨터 사용 용도에 따라서 혹은 뭐 어떤 알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혹시나 하시기 전에 백업 같은 거를 뭐 안전하게 해 두시고 실행을 해 보시기를 우선은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요것도 똑같아요. 말 그대로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 모드에서 요 명령어를 그냥 치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명령어. 자, 요걸 복사를 하고, 자, 명령 프롬프트에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자, PC를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이건 이제 스캔을 해보고, 자,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려주는 명령어예요.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구성요소 저장소 정리 권장. 자, 저는 또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돼 있는데, 아마 쓸데없는 게 많거나 저장을 하신 적이 없는 분들은 이게 예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예든 아니오든 정리는 한번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명령어를 또 복사를 하고, 자, 여기 명령 프롬프트에서 붙여넣기. 자, 그리고 또 엔터를 칩니다. 자, 하면은 또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요. 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100%가 되고 작업 완료가 됐지만 아마 이것도 시간이 꽤나 걸리실 거예요. 그 부분 기억하시고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요 폴더 정리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교체된 버전, 그러니까 9버전을 모두 다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가 있어도 다시 뒤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뜻이니까 대신에 저는 이걸 쓰는 이유가 대부분 사실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신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사실 뭐 신버전이 나와서 큰 문제가 있었던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일 쾌적하게 깔끔하게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깔린 버전 외에 다른 교체된 버전을 다 지워주는 요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동일하게 제 영상 설명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 윈도우 업데이트 내역 정리하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시작 버튼에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 아래쪽에 업데이트 및 보안 자, 눌러주시면은 자, 요런 창이 뜹니다. 자, 윈도우 업데이트 창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1903 버전 사용 중이라서 아마 그 이전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여기 요 메뉴가 좀 다를 텐데 기본은 똑같아요. 우선 여기에 업데이트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업데이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는 뭐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뭐 이런 성공 내역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뭐 지금 저한테는 없지만 실패되면 실패 내역도 있게 돼요. 뭐 드라이버라든지 뭐 기타 업데이트 그리고 윈도우 뭐 품질 기능 이런 업데이트들이 깔리게 되는데 사실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걸 업데이트 했다. 라는 게 이렇게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라서 물론 실패 목록이 있다면 그게 꼭 필요한 거라면 다음번에 깔아둬야 되기 때문에 남겨둬야 할 필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필요하면 어떻게든 업데이트는 되기 때문에 이 목록 자체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건데 이 부분도 아마 사용하신 적이 없다면은 용량을 꽤나 차지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디에 있느냐?
자, 내 PC 더블 클릭하시고 윈도우가 깔린 드라이브 더블 클릭하시고 자, 윈도우즈 폴더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서 조금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요런 폴더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폴더인데 자,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안에 요런 폴더들이 있습니다. 요 중에서 우리가 지워야 될 거는 데이터 스토어와 다운로드예요. 자,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런 파일들, 자, 그리고 다운로드에도 요런 파일들이 있는데 음, 요 폴더 자체는 놔두시고 폴더 안에 들어가서 파일들을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삭제로 자, 이렇게 모든 항목에 같은 작업 실행 체크해 주시고 계속.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다시 시도가 뜨면서 되지 않고 있죠. 이 이유는 저 서비스에 윈도우 업데이트 서비스가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요걸 한번 끄고 다시 시도를 해 볼게요. 자, 윈도우에 보시면 제어판이 있죠. 제어판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럼 요런 제어판 목록이 나올 텐데 요 중에서 관리 도구 들어가시고 여기 보면 서비스라는 이런 목록이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런 창이 뜹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목록 중에 윈도우 업데이트라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자,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 자, 지금 요 부분 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중지. 네, 이렇게 하면 중지가 된 건데요. 자, 확인하고 창 다 닫으시고 다시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셀렉트 요거 체크하시고 계속. 자, 깔끔하게 지워졌죠. 자, 뒤로 가고 자, 다운로드도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이 자,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지워졌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 폴더 자체를 지우시지 마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폴더나 파일이나 다 삭제해 주시고 다운로드도 안에 들어가셔서 안에 있는 폴더나 파일 다 삭제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네 번째까지는 끝난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시스템 보호 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스템 보호라는 건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근데 내가 지금 새로 컴퓨터를 포맷하고 깔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컴퓨터가 말짱했던 이전 상황, 이전 날짜로 돌아가서 그때 그 상태로 만들어 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우선 저는 이 기능을 쓰지 않고 그리고 이 기능이 용량도 어느 정도 잡아먹기 때문에 끄시는 걸 우선은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전 날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일이 생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길 권장드려요. 근데 저처럼 나는 약간의 용량도 뺏기기가 싫다. 용량을 최적화하는 게 더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들어갔던 제어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스템이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시스템 보호라는 게 있죠. 자,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 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별로 시스템 보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자, 시스템 디스크라고 윈도우가 깔린 디스크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요걸 이제 꺼야 되는데 자, 끄는 법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구성이라는 버튼이 있죠.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 디스크 공간 사용 그리고 보관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사용을 안 할 것이다. 디스크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먼저다 하시는 분들은 자, 시스템 보호 사용 안 함에 체크를 해주시고 자, 여기 사용도 이렇게 슬라이드로 용량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최대로 줄여줍니다. 1%대로. 그리고 혹시나 이전에 저장됐던 복원 지점이 있다면 자, 이 부분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삭제. 자,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네. 자, 보건 지점에 삭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눌러주시고, 네, 보호를 해제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둘 다 이제 해제가 됐죠. 이렇게 확인.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팁은 모두 다 알려드렸습니다. 요거만 다 따라 하셔도 아마 용량이 꽤나 늘어났을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부분은 추후에도 뭐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사용 기간이 많이 지나셨을 때는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디스크 정리하기, 그리고 아까 알려드린 WinSXS 폴더 정리, 자, 그리고 여기 4번 업데이트 내역 정리. 시스템 보호는 가끔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안 쓰시는 분들은 끄시기 바라고요. 시스템 보호가 완전히 아예 안 켜지게 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번에 윈도우 서비스 최적화 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최대 절전 모드 끄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생각나실 때마다 실행해 주시면은 디스크 용량 최적화에 아주 좋으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